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대한체육회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국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파리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는데 아니 왜 우리가 청문회까지 맞이해야 되느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처음에는 목표치를 금메달 5개를 제시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금메달 13개를 땄다. 이거야말로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8개 이상의 차이가 나게끔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체부는 416억 원이라는 지자체 예산을 직접 편성하겠다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지자체의 예산을 나눠주는 것을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를 스킵하겠다는 건데 체육회는 법의 위반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법에 모든 체육회가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다 반박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요. 이기흥 회장의 삼선 연임을 막기 위해서 이 규정까지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체육회가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연임도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는데 자, 문체부는요, 축구회장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가 3연임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정관을 고치겠다 나서는 거 불허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파리올림픽 참관단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 가운데 이기흥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도 리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가 국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파리올림픽을 참관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요. 파리올림픽 참관단들의 리스트인데요. 이 가운데 대한체육회 이땡땡 그리고 직위는 비서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요. 이기흥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기사가 파리뿐만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모두 참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요, 이 참관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공료와 여행보험자 빼고 모든 일정에 관계된 관람, 숙박, 식비, 현지 체재비를 모두 다 대한체육회가 지원을 합니다. 특히 파리올림픽 얼마나 물가가 비쌌습니까? 자, 이들의 숙박, 먹을 거 다 된다는 거. 1인당 몇백씩을 대한체육회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수상한 참관단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신도팀장 이렇게 정시 장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기흥 회장은요. 조계종 중앙신도회 25, 26회 명예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만큼 이기흥 회장 하면 조계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떡하니 이번에 파리 참관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이 뭐냐. 이 두 사람은요. 파리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에 이 지금 조계종을 나왔습니다. 지금 소속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혜성이다. 그리고 친분, 지인이기 때문에 파리 참관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무려 이번에 올림픽 참관단에 예산을 6억 6천만 원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명의 참관단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봤더니 3명이라는 참관단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체육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대한체육회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수협 관련자가 있었나 봅니다. 수협은 국제대회가 있으면 몇 달 전부터 장어를 선수들 특식으로 1년에 300kg씩 준다. 그래서 보낸 것이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치료를 선수촌 안에서 하는데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전문병원 원장님이다. 그리고 조계종은요. 선수촌에 저희가 법당, 성당, 교회를 운영하는데 다른 단체는 활동이 미미한데 조계종은 적극적으로 한다. 그리고 선수들 전지훈련까지 보내준다. 그래서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로 진심이라면
장어주고 치료해주고 전지훈련 보내주는 거 아무런 특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체육회가 이런 거 보내주면 대가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의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협회 문제를 다뤄달라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동의자가 1,400명을 넘겼고요. 심지어는 김태규 회장의 사퇴 촉구 청원까지 준비 중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협회는요, 문체부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김태규 협회장은 내부 총질을 했습니다. 내부에 있는 엘리트 출신 인사들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협회에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이들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졌었다. 심지어는요, 이 국가대표팀 김학균 감독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성향으로 선수들과 코치진을 대했다라고 직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학균 감독이 임기가 끝납니다. 당장 10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후임자 선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후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9월부터 공고를 내야 되는데 내년 초에 차기 회장 선거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 내년 차기 있는 회장 선거에다가 대표팀 감독의 선발까지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감사 결과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 내년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태규 회장이 시도협회장들을 모아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규 회장이 감사 결과를 앞두고 세를 모으고 있다. 세를 결집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 또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표심까지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문체부, 즉 정부는요, 이 협회장들, 체육계 인사들의 연임을 반대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이런 체육회가 정치 세력화가 되어 있다, 괴물 같은 조직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태규 협회장을 비롯해서 이기흥 회장까지, 자, 이들이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정부와 맞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는요, 이들이 맞서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규탄하는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나주로 갔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그리고 체육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서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지금 이게 딱 봐도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를 환영하는 인파들이 엄청 많이 몰렸고요. 안세영 선수가 나주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환영식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안세영 선수가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발언을 할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 안세영 선수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회에 대한 이야기는 침묵했고요. 찬영 인사에 화답하는 모습만 보였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안세영을 이길 수 있는 저다운 배드민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는요,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이었다고 해요. 이때 안세영 선수가 아버지를 따라서 배드민턴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이용대 선수의 스승인 최영호 감독에게 배드민턴을 배우려고 광주로 전학을 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광주 체육고를 졸업을 했고 지금의 안세영 선수가 되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고향인 나주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홍보 대사로 위촉했고요. 안세영 체육관을 건립하고 안세영 거리를 조성하고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나주시는 안세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환영 인파도 많았고 안세영 선수가 또 굉장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따뜻한 환영 인파에 마음을 녹이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대한체육회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